제목이 대학으로 가는 면접의 공식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면접도 공식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그 부담을 사실은 일시적으로 이게 떨쳐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면접의 상황에 처해서 얼마든지 이 교수님들께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딱 2가지만 외우라고 할 겁니다. 물론 면접 유형에 따라서는 1가지만 외워도 되는 학생이 있어요. 1가지만 외워도 되고 2가지 다 필요한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구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의사소통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입시도 준비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면접이잖아요. 이 면접을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면접이라는 건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는 언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런 거죠. 그 사람 됨됨이다. 이게. 그 됨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입시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가능성,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 또 얼마나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생활해왔는가 등등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면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눈을 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양한 평가 요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인간 중심적인 어떤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면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면접을 할 때는 논리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이 글을 쓸 때도 그렇잖아요. 논술할 때도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말은 많이 쓰지만 실제로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논리라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쓴다고 해서 뭐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알 수 있느냐? 논리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말이나 글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예요.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야, 저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야. 논리적으로 표현도 하지만은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이치에 맞는다 이런 얘기. 이치에 맞는다라는 얘기는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이면서도 그야말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뢰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이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당한 체계다. 정당한 체계. 이 정당한 체계가 있어야 논리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떤 체계라는 거는 어떤 방법,
어떤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때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 하는 거. 우리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입시에서 면접을 할 때는 이 논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평가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논리적인 언어 사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논리라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체계에 맞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정해졌잖아요. 그 체계가 뭐냐? 어떤 체계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알면 논리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내 얘기 맞죠? 예. 맞는 거예요. 그 체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원서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단계가 통과되기를 굉장히 이제 애타게 기다릴 거예요.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제 걸러낼 거 아닙니까? 뭐 3배수에서 많게는 5배수까지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 자료 제출한 이 점수, 자료를 통해서 얻은 점수는 다 전부 제로 베이스로 하고 이제 남은 학생들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의 진정한 능력을 가려내겠다 하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신이 매우 낮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교과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낮은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사례가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면접의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선생님 저는 내성적이라 원래 누구 앞에 가서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말할 때 되면 굉장히 나오던 말도 괜히 좀 주눅 들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학생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면접을 때 교수님들 학생들 답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물어보는 의도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은 10명이라면 3명, 4명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논리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준비해 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 준비 때문에 학교마다 다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답변을 준비해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혹시 그 문제가 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 어투에서부터 보면은 벌써 뻔히 저거는 준비해온 답변이다. 그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임기응변이야.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해도요. 교수님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프리하게 원리만 알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설령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면접에서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는요. 대학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대학은 자기주도적인 측면을 좀 면접을 통해서 많이 본다든지 또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비중을 둔다든지 뭐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면접을 통해서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이라는 게, 대학에서 면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원한 학과별로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내가 뭐 수학과를 지원했다 하면은 수학과에 가서 면접을 보고, 경제학과를 지원했다면 경제학과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수학에 적합한 학생인지 경제학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공 적합성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재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 학생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왔을 경우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성입니다. 아무리 학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어떤 것이든 사람은 관계와 조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춘 그런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세 가지, 전공 적합성, 잠재 능력, 인성, 이 세 가지를 주로 평가 요소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면접을 할 때는 자세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러분들 자세만 너무 연습하지 말고요. 중요해요. 이 자세도 공손한 태도, 당연하지요. 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분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그래도 대단하신 교수님들이 그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손한 태도를 갖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판단에는 어떤 경우는 막 이 허리를 말해 90도 구부려서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손하게 그냥 목례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내려서 하는 정도. 안녕하십니까? 요 정도. 요게 딱 좋지요. 공손한 태도를 보여. 또 끝나고 나갈 때도 그렇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나가는 모습. 그 정도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요, 이것도 좀 지나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달라.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바라볼 때는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것.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뭘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그 눈빛 속에서는, 답변하는 눈빛 속에서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이 넘치는 것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인식도 바꿔야 돼. 교수님은 무조건 질문하고 우리는 답변만 한다? 이거는 고정관념.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럼 내가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답변할 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는 다시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은 수동적이지 않고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다.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요. 교수님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답변해가면서 교수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 만약 교수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제 생각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배우고 또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면접 시간이 뭐 10분, 20분, 길어봤자 뭐 15분, 20분 뭐 이렇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 5분 이내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요, 좀 분명한 어조라는 게 말투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너무 기죽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당당하게, 왜 내가 어떤 당당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학이다. 내가 경제학이다. 그럼 나는 수학 분야에서 이 교수님들만큼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이룰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런 어떤 가치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언젠가는 내 앞에 앉아있는 저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표현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서류 기반 면접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그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부를 또는 자기소개서를 제발 여러 번 읽어보고 가세요. 서류 기반 면접은 여러분들이 학생부와 자소서를 보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답변하고 어긋났다고 했을 때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낸 서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교수님이 뭘 물어볼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그 장점, 예를 들어 이 학생 같은 경우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돼 있는데 교수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그걸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아리 내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활동과 그것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학생은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은 수상 실적을 보니까 수상 실적이 전공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이 수상을 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학생부나 자소서를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학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서류에 대한 거하고 답변하고는 반드시 일맥상통해야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이 논리적 표현. 이 논리적 표현이 중요한 건데 이 논리적 표현은 잠시 후에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 공식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도록 하고요. 무슨 말을 할 때요.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은 이건 좀 자꾸 고치려고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재밌어요. 듣는 사람도 이해가 금방금방 된다 이게. 구체적 사례를 들어라 이런 얘기.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뭐 지금 두뇌가 가장 왕성할 시기니까 요 세 글자 외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SAT. 이거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SAT라고 그러잖아요. 그 SAT가 아니에요. 그냥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 표현, 교수님이 원하는 그 표현의 핵심은 SAT야. 이 SAT가 뭔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하나만 더 외우자 이게. 그럼 바로 뭐냐면 OFM. 이거 뭐냐면은 이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읽어본 뒤에 이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OFM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SAT, OFM. 요 두 가지면 논리적인 답변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면접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을 다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서 1단계를 통과했다고 했을 경우에 면접이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는 요 강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또 대학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해놨죠. 또 기출문제도 있죠.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자료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원한 대학이 어떤 자, 서류 확인 면접이 대표적이에요.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 서류 확인 학생이라는 서류 속에서 그 학생의 역량을 서류라는 건 뭐예요? 학생부라는 건 분량 제한이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학생부는 선생님이 쓴 거죠. 선생님의 관점에서 쓴 거죠.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는 그 활동 가운데 그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학생의 관점에서 쓴 거죠.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나타나는 것에 그런 역량을 실제로 학생을 앞에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서류 기반,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이 대다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요 SAT라는 방법,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SAT를 사용한다. 이게 논리적인 방법이다. SAT가. 네? 이거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이거 SAT. 요걸로 답변이 다 된다. 논리적인 방법이 다 된다. 이게 SAT. 그 다음에 출제 문항 면접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뜻이에요. 대학에서 이제 우리 시험 치듯이 이제 문제지를 주는 거예요. 주고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잠깐 읽어보고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방식이 이제 출제 문항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취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 중에는 대다수가 이런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거는 뭐냐, 생각이나 경험을 논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풀 때는 뭐냐, 그 방법이 바로 OFM이다 이렇게 말할 때, OFM 방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혼용하는 경우도 있어. 면접을 할 때. 서류 방식, 출제 면접하는 그 방식을 혼용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건 서류 역량뿐만 아니라 학문적 이해 능력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대학이죠. 예를 들면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SAT, OFM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이 대학은 서류 확인 면접이다 그러면 SAT만 알면 돼. SAT만 알고서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이거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이에요. 서류 확인 면접은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SAT라고 했죠? 답변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흐름을. S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A 얘기하고, 그 다음에 T를 얘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순서가. S라는 건 뭐냐면, situation이야, situation. situation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건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자,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상황을 먼저 상황을 얘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액션이에요. 액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즉 다시 말하자면 액션, 실천을 얘기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T예요. T.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 결과 나타난 변화, 내가 새롭게 찾게 된 가치,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 변화. 이거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서류 기반 면접은 답변하는 순서가 SAT로 답변을 합니다. 먼저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실천했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런 건데, 그에 따라서 나한테는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 이게 바로 SAT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이 답변 방식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거는 내가 개발한 방식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학생들이 많은 면접을 지도해 보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교수님이 원하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먼저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실천한 거,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가
깨달은 내용,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알아도 돼요. 아, 상황이잖아요. 상자. 실천하는 거. 상황을 얘기한다면 실천. 변화.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를 얘기해요. 상실변. 그러니까 SAT라는 건 상황, 실천, 변화. 이 얘기예요. 그래서 SAT라고 외우기 싫은 학생은요, 그냥 상실변 이렇게 외워도 돼요. 상황? 내가 먼저 상황부터 얘기해야지. 교수님 여쭤보면, 거기서 내가 실천하고 나타난 결과를 얘기해야지. 변. 그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깨달음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상실변. 이렇게 돼요. SAT로 해도 되고, 상실변. 이렇게 하는, 답변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출제문항 면접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이 출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견해를 묻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견해를 대개 줘요.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선택하라고 하고 그 견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라는 게 대부분이야. 요즘에 면접 문항에서. 그러면 뭐예요? 맨 처음에 내 견해,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피니언. 내 의견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은 이 출제 문항 그 면접은 두 발식으로 먼저 얘기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내 의견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견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나 A와 B라는 의견이 있으면 내가 A를 택했어? 내 의견은 A입니다. 그 다음엔 뭘 얘기하냐면 A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B. B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뭐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B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폴트잖아요, 단점. 단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마지막에 내가 선택한 의견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내가 선택한 의견에 이러이러한 장점만 있다 이렇게 끝나면 그거는 빵점 짜리다. 나하고 반대에 있는 의견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의견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OFM. 먼저 의견은 그 가치에 대한 내 생각, 선택, 그 다음에 상대적인 나하고 다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치의 문제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말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드립니다. OFM이라고 외우기 싫으면은 그냥 의견 할 때 의, 단점할 때 단, 장점할 때 장, 그래서 의, 단, 장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이건 문항 면접이니까 의단장으로 난 답변하면 되지? 마음속에 이렇게 알고 가면 되면 의단장? 내 의견은 뭐고? 나와 다른 견해의 단점은 뭐고? 그리고 내 견해의 긍정적 측면은 뭐고? 순서는 이렇게만 해요. 자, 말하는 순서를 여러분들 다 알았어요, 이제? 나는 서류 기반 면접이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고? 뭘로 답변해야 된다고? SAT로 답변하면 되죠? 네. 상실변 이렇게 알아도 되죠? 예. 상황 먼저 얘기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얘기해도 되죠? 예. 자, 문항 중심의 어떤 면접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OFM이죠? 예. 의견, 상대방의 상대 가치의 단점, 내가 선택한 가치의 장점, 이렇게 의단장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는. 자, 여기는요, 실제 대학에서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을 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요 질문을 한 내용을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면접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 고교생활 중 지원학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했죠. 근데 지원학과라는 게 사실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이제 다 있겠죠. 각자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 지원학과는 한번 교육학과라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교육학과에 지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학과하고 연관된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자는 특히 이제 교육 쪽이나 이런 분야는 그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교육자는 인성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인성적인 측면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이 봉사활동처럼 이렇게 좋은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류 확인 면접이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학생부 내에 봉사활동 기록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창체 봉사활동의 특기사항도 다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특히 3번 문항이 그 인성과 관련된 문항이죠. 거기에 봉사활동과 연관된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건 답변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 먼저 설명하고. S, 그렇죠. S, A, T로 답변해야 되겠죠. 예. 한번 답변해볼래? 네가? 저희 과에 맞춰서요? 무슨 과야? 경영. 경영학과. 자, 그럼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는 경영학과에 관심을 가진 이유로 투자를 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잘 알려주고자 하는 실천을 통해가지고 저만 잘 되는 사이가 아니라 남까지 베풀면서 서로 잘 사는 사이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 직장 경영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막힘없이 말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흐름은 그대로 갔지만은 이 논리성에서 조금 부족해요 지금. 근데 여기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낯설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S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역에 있는 다문화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봉사활동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서 이 학생들을 돌봐주고 또 학생들의 학습 지도도 맡아서 특히나 이제 다문화 그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좀 서투른 부분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맡게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 다문화 그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문해 능력도 떨어지긴 하지만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지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문화라든지 언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인관계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게 됐었는데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어떤 능력이 높아지면서 이 한국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개선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경쟁력의 특성은 중심은 바로 이런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그 국민들이 다양한 국적의 국민이라면 그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핵심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교육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제 목표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비단 저희 목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어떤 통합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답변하면 뭔가 교수님들도 들을 때, 야, 지원학과하고 관련된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내가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실천을 했고,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된 점이 어떻고 그것이 이 학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들을 때는 이 학생은 정말 뽑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교수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이 10명이라면 2~3명도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뽑아서 연습을 할 때지만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예상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답변 방식만 연습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 짧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말을 좀 어느 정도 분량으로 가져가는 것도 사실 그 학생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서에 맞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고, 이것도 뭐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교육동아리, 사도라는 교육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교육동아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SAT로, 먼저 시츄에이션, 상황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속한 교육동아리에서 자료 담당을 맡고 있는 그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해지는 그 동아리 활동의 주제 활동에서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제가 수집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저희 동아리원들에게 제공을 해서 토의나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저는 요즘 최근에 우리 그 사회의 어떤 문제가 교육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격 수업이 정말로 바람직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그 교육자가 되기 위한 그런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원격 수업의 어떤 흐름, 상황, 또 원격 수업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가지고 이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됐고 또 그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원격 수업의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도 문제가 있고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교사가 정성을 갖고 그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임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냥 교사 편의 중심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그 수업의 내용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료만 올려놓고 학생들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시간 화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대면을 통해서 대면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찌됐든 이런 어떤 제가 저희 동아리에서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방향들,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그런 미래 교육의 한 방향이 이런 원격 수업이고 이 원격 수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탐구해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교육자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는 상당히 귀한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뭐 이걸 준비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만 갖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문항 면접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의 지난해 문제입니다. 그 아래는 소비자 1과 소비자 2 소비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소비자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위에는 이제 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나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떤 뭐라 할까요? 인간 중심적이고 공정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동물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밑에는 뭐냐면은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이런 제품만 사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나는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늘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지하는 소비자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건 지금 소비잖아요. 그 소비에 대한 얘기인데 관점이 두 개잖아요. 윤리적 소비냐 아니면 합리적 소비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생님 OFM이라고 그랬죠. 우선 먼저 오피니언 의견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저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얘기를 해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F라는 건 폴트라고 했죠. 상대적 가치의 문제점. 그게 뭐예요? 합리적 소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소비는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만족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문제점이 바로 뭘까요?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생명을 경시하는 거겠죠. 인간성을 훼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먼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신의 문제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메리트, 내가 얘기하는 합리적 소비 메리트는 바로 뭐냐? 정말 바르고 신뢰를 갖춘 어떤 경제활동,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듬고 살아가야 될 다양한 동물들의 어떤 생존까지도 우리가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만족보다 먼 후세들의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가 될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라고 생각돼서 저는 윤리적 소비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SAT로 대화를 하세요. 평상시에도 면접 연습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둘이 만나면요 항상 SAT를 얘기해. 서류 기반 면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서류 기반 면접으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면접 같은 질문 하지 말고, 야 주말에 너 뭐 했니? 그럼 내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난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느낌은 이런 거였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하라고.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흐름만 해.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질문, 야 너 팔 다쳤네. 다친 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 친구는 야 오늘 급식은 어땠냐? 오늘 우리 학교 급식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때는 이런 반찬이 나와서 상황이 됐어.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니 이랬어 실천? 거기서 느낀 점은 이랬어 트랜스포메이션? 답변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야 BTS의 다이너마이트 너 들어봤니? 들어보니까 어떻대? 이런 것들도 답변을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AT를 원칙으로 해서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라 이런 얘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면접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당한 유용한 그런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한 서너 명씩 모의 면접을 만들어요.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는 선생님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을 직접 앞에서 이제 면접관을 놓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답변의 공식 오늘 서류 기반 면접은 SAT. 그 다음에 이 질문 응답 형태의 면접은 OFM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꼭 기억하기 바라고 결정적 팁은 양념을 하나 좀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답변 속에. 이게 뭐냐면요. 이 배추가 맛있어 보이죠? 네. 맛있는 건 이 양념이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맛있어서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도 이런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학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지적 능력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특히 학과와 관련된 책 중에서 한 3권, 3권이 싫으면 2권, 2권 싫으면 1권만이라도 해서 그 책에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데미안에 있는 나와 새를 알을 깨고 난다 아른 세계다 태어나는 한 세계를 한다 새는 신이라고 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암프락사스다. 이런 구절. 요 구절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려.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다 외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답변할 때 써먹으라는 말이야. 특히 마지막 아주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써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면접이 있어요. 질문이는 자신의 진로는 무엇이며 앞으로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기계공학과야.
내가 갈 학과가 기계공학과야? 그러면 이렇게 답변은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뭐 SAT로 답변해야 되겠죠? 상황은, 예, 저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이래서 분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혁신적인 미래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동차와 연관된 기계공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양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실용적 플라잉카다. 그러니까 플라잉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이미 개발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을 토대로 해서 플라잉카 개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교통 문화와 미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분야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이 학과에서 공부해야 될 아주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인데요. 새는 알을 깨고 하는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타파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스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뭔가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껍질을 벗어나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 기계공학과에서 만약 제가 공부하게 된다면 데미안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저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정말로 미래 교통수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가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또 벌써 질이 틀리죠? 네. 수준이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나 더 몇 개 준비해 놓으라. 이 양념을 준비해 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플라잉카 사람. 그림 보시죠?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구설이 내리는 볕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송달 몇 날.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결합돼서 그런 노력이 쌓여서 이런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면접 능력, 나아가서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될 뛰어난 언어적 능력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방법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원리를 알고 반드시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면접에서 만점 맞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네. 예, 수고했습니다.